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한 거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국경일이죠. 18 어린 나이에 모진 고문으로 숨진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며 가슴에 손을 얹게 되는 날입니다. 한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지 26년 후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죠. 여러분,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기념비적인 순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우키시마호 폭침은 역사 속에서 잊혀질 뻔한 사건이었죠. 우리에게 8월 15일은 조국을 되찾은 광복절로 기억되는데요. 1945년 광복과 동시에 귀국선 우키시마호 귀향민 대학살이라는 비극이 시작됐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대패하고 완전 항복을 선언한 일왕은 항복선언 직후 오미나토 해군 경비부에 해군 수송선을 부산으로 급파해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데려오라는 내용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하지만 이 특수임무는 곧 취소되고 대신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죠. 아오모리 지역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앞서 언급한 배에 실어 부산으로 돌려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지형이 험한 아오모리의 시모키다 반도에 비행장과 경납고, 탄약 저장고, 방공호, 항만시설, 철도, 터널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 수개월 버틸 수 있는 군수물자를 보관할 군수기지 건설을 추진했는데요. 이를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했었죠. 이상하죠. 패전국인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귀향을 살뜰히 챙기다뇨. 부산에서 일본인을 싣고 올 배에 왜 조선인을 실어나르냐, 당시 일본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8일 오미나토항에는 명령에 따라 귀향을 앞둔 조선인 노동자들이 집결했죠. 이들을 실어나르는 배는 4,730톤급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였습니다. 배의 정원은 4,000명 정도였는데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이 배에 탑승했죠. 탑승자 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파악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문건도 일제에 의해 상당수 파기된 데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탑승한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출항 전 전원이 탑승하는 데는 나흘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승선한 인원을 정확히 추산할 순 없지만 많게는 12,000명 이상, 최소 8,000명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한국인이 강제징용됐었다는 거죠. 귀향민들을 실은 제1호 기국선 우키시마호의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 출항 예정이었던 우키시마호는 어쩐 일인지 하루 앞당긴 22일 출항에 이틀 뒤인 24일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항구도 없는 일본 마이주루에 정박했다가 폭발해버리죠. 오미나토항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1574km 남짓으로 100길로 사흘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출항 직후 예정 항로를 벗어났던 거죠. 엉뚱한 곳에 정박해 느닷없이 폭파가 된 우키시마호. 당시 코앞에 있던 해군 사령부는 구조하러 나타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폭침 사태를 목격한 어부들이 일부 귀향민 구조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일본에서 고된 시간을 보내다 드디어 가족들과 재회할 생각에 들떠있던 귀향민들도 조국 땅을 밟기도 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죠. 일제가 밝힌 우키시마호 탑승자 수는 3,722명, 이 중 조선인 524명과 일본 승조원 25명이 사망했으며 실종자 수와 생존자 수는 미상이라고 발표했죠. 미군정 당국에는 사망자 수를 260명으로 더 축소해서 보고했고요.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탑승자 수도 사망자 수도 일제 발표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죠. 실제 사망자 수는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5,000명이 죽거나 실종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우키시마호는 폭침을 당하고 해저에 방치돼 있다가 9년이 지나서야 인양됐는데요. 이마저도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이노사루 메지사가 인양 작업을 수행했죠. 인양이라는 표현도 부적합합니다. 침몰한 배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 잔해를 끄집어내는 작업이었죠. 건져낸 파편은 고철로 팔아먹었고요. 침몰 원인을 규명할 증거마저 사라진 겁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는 황당했죠. 2001년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원고 일부에 대해 각 300만 엔의 위로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오사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태에 대해 미군이 깔아놓은 기뢰로 인해 폭파됐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는데요. 기뢰에 의한 폭파가 맞다면 선체는 안쪽으로 기울어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우키시마호의 선체는 전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우키시마호 근처에서 물기둥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없었고요. 즉 내부에서 폭발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너 차례에 걸쳐 울려 퍼진 폭발음도 내부 폭발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전에 우키시마호가 정박한 장소, 폭발 정황 자체가 의아한 점 투성이죠. 당시 13살이었던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의 생존자 장영도 씨에 따르면 승선 전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소문 때문에 배에 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게 마지막 배라고 압박했죠. 정원을 훌쩍 넘는 배 안에서 누울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염원 하나로 들떠 있었던 거죠. 육지가 보인다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배가 두 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이 목격한 육지는 부산이 아니라 마이즈루 해안이었던 거죠. 우키시마호는 마이즈루 항구에서 300m나 떨어진 곳에서 폭발됐고요. 폭발 직전 배에 타고 있던 일본인 승무원 중 고위층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폭발 후 갑판 위로 올라선 승객들은 갑판이 쪼개지고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바다 위로 뛰어들기 시작했죠. 물에 빠진 사람들은 배에서 유출된 기름을 뒤집어 쓴 채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뒤엉켜 익사하는 등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장영도 씨는 아버지가 지금 뛰어들면 무조건 죽는다며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말려 갑판 위에서 불안에 떨다 일본 어부들에 의해 구출됐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살아남은 장영도 씨는 우키시마호 사태로 어머니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동해 진출 관문인 마이즈루항은 이름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굴곡진 해안과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학들의 군무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육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해안은 동해의 거친 물살을 막아 호수처럼 잔잔한 수면을 만들고 수심도 깊어 큰 배들이 정박하기엔 안성맞춤이죠. 때문에 일찌감치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동아시아 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활용됐는데 지금도 이지스함 등 최첨단 군함이 배치된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규명도 희생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과 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5년 이후 관련 조사를 멈췄고요. 하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으로 익히 유명한 라카이 코리아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 몇몇 영화인들에 의해 우키시마호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회 전재진 대표는 21세기 독립군으로 불리고 있죠. 2019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우키시마호는 두루쿠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죠. 국경 없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사회 이슈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우키시마호 사태는 영화로 제작되기 훨씬 전인 2014년에도 우키시마마루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죠. 뮤지컬 우키시마마루는 영화가 개봉된 2019년 강제징용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광화문 무대에 올랐죠. 우키시마 사태에 대한 배상 판결은 아니었지만요. 정부 차원의 조사를 멈춘 직후인 2016년에는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록물이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45년 8월 22일 19시 20분 일본 해군 운수본부장이 우키시마호 선장에게 내린 항행 금지 및 폭발물 처리 문서죠. 문서에는 1945년 8월 24일 18시 이후 지금 출항 중인 경우 이외는 항행 금지하라. 각 폭발물의 처리는 항행 중인 경우 무해한 해상에 투기하라. 항행하지 않은 경우 육지 안전한 곳에 넣어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키시마호는 폭발물을 처리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10시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항했고 24일 교토 마이즈루만에서 폭발 침몰했죠. 발신 전보처리라는 이 일본 방위청의 문서는 김몽길 우키시마호 폭침 한국인 희생자 추모협회 고문이 올봄 일본인에게서 넘겨받아 8일 부산에서 열린 진상규명 세미나를 통해 공개됐죠. 김 고문은 그동안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는데 이 문서는 폭발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지금까지 유족들이 한결같이 부르짖는 폭침설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문서는 우키시마호 유족 등이 92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도 사용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죠. 배상 소송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났고요. 우키시마호 사건 75주년을 맞은 지난해는 북한조차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같은 해 시민단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해당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이 낸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가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70여 년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은커녕 희생자 유골조차 반환받지 못한 우키시마호 참사. 몇몇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해마다 추모제를 지내고 있긴 하지만 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일까요?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될 우키시마호.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남아있는 생존자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